루나빔 쳐맞고 다들 죽어나갈 때 반해내서 투자했었잖아요. 아니 이건 솔직히 물려도 창펑 짜고도 같이 물리는 거라니까요. 사업성 투자자, 투자금액 팀원 전반적으로 에스커 프로젝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맛돌입니다. 오늘은 또 앞으로 많이 먹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인 이니시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니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니시아는 인터우븐, 다시 말해서 각 체인별, 지갑별로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하나의 지갑 주소에서 하나의 레이어처럼 동작하게 만들어서 자금 운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팀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 팀과 투자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니시아의 팀원들은 판과 같이 빅테크 출신 개발자들과 세계 최고의 퀀트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톰, 코스모스 코어 개발, 스테이션 월렛, 그리고 하루에 700K 이상의 트랜잭션이 일어났었던 테라의 체인과 백엔드 인프라 개발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7.5 밀리언 달러 규모의 시드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창펑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거죠. 도건이 쏘아올린 루나빔을 맞고 비트가 빙하기에 오면서 많이들 힘들었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투자자들도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지를 몰라서 투자 시장 또한 완전히 얼어붙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바이낸스에서 투자한 몇 안 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니시아입니다. 또 에테나에 투자했던 유명한 엔젤 투자자인 코비도 이니시아의 엔젤 투자자로 참여하였네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술에 관심이 없고 상장 전에 이니시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테니까 이거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시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몇 주 동안 진행된 이니시아 테스트넷에서 제니를 키우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블랙윙 예치입니다. 제니 키우기는 1, 2주 후인가요? 전에 이제 종료가 되었고 오늘 점심쯤에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건들을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기존에 제니 시즌1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니를 키움으로써 이니시아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4가지 기준들, 레벨, HP, 스티커 개수, 누적 XP 중에서 시즌2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스티커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즌1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굳이 제니 키우기에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블랙윙 예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블랙윙 예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뒷부분에는 또 제니 시즌2 참여에 대해서도 안내는 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시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블랙윙이라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윙은 이니시아 생태계의 첫 번째 프로덕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니시아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 중에 코비처럼 DCF 갓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블랙윙에도 엔젤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랙윙은 간단하게 말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현물과 선물을 지원하는 거래소이고, 현재는 테스트넷에서 가짜 돈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랙윙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니시아가 이제 굉장히 유망한 프로덕트이고, 이니시아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프로덕트임에도 여전히 그 예측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블랙윙의 TVL, 다시 말해서 해당 프로토콜에 예치된 금액은 고작 45 밀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예치해두면 금방 리더보드의 비교적 상위권에 올라가기가 쉽기에 시드가 큰 고래가 아니어도 참여해볼 만한 예치작이기에 공유를 드립니다. 자, 우선은 블랙윙 같은 경우는 이 인바이트 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바이트 코드 10개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인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은 트위터 계정을 연결을 하고 이메일을 연결해준 다음에 여기 텔레그램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위터 어카운트나 이메일,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굳이 연동을 안 해도 가입은 되지만, 이렇게 연동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경험치를 주고 있으니까 가급적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연동할 트위터와 텔레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동을 따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윙에는 예치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비트럼 체인에는 EZ 이더리움과 WE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배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과 EZ 이더처럼 또 마찬가지로 2배가 적립되는 이더리움들이 있네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지갑에는 이더리움 체인에 0.5 이더 가량의 이더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비트럼으로 좀 브리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 체인에 이더리움이 있었음에도 바로 예치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가스비가 낮지만 나중에 다시 출금할 때나 중간에 브리징할 때 드는 수수료가 이더리움 대비 아비트럼 체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브리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브리징을 진행한 곳은 이제 XY 파이낸스라는 곳인데,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한번 브리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더리움을 저희가 이제 아비트럼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비트럼의 EZ 이더를 선택을 해주면 제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
0.5개를 아비트럼 체인의 EZ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에 이제 이더리움이 없으신 분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를 기준으로 업비트는 이더리움 체인 출금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절대 추천하지가 않고요.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리플, 트론, 테더 같이 비교적 출금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셔서 이더리움의 아비트럼 체인으로 출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체인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비트럼 체인으로 디파짓이 될 거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아비트럼에 있는 이더리움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0.52 이더리움을 EZ 이더리움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예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더리움이 없네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진행들을 하기 위해서는 EZ 이더리움을 예치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인터랙션에는 그냥 이더리움이 또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 아비트럼 체인으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소액의 아비트럼 이더리움을 남겨두시고 브리징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0.0015 이더리움 정도를 이더리움 체인에서 아비트럼 체인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0.5129개 정도의 EZ 이더리움이 생겼네요. 이제 맥스 어마운트를 눌러가지고 디파짓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디파짓이 완료되면은 이제 이렇게 계정에 지갑을 연동하는 작업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에어드랍 탭을 눌러보면 제가 여태까지 예치한 이더리움의 개수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BXP earned라는 탭에 제가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이제 리더보드에 몇 등 정도에 위치했는지까지도 뜨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초대 코드를 모두 올려드릴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그 일부가 저에게 커미션으로 돌아오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레퍼럴이 좀 다단계 구조에 좀 닮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레퍼럴 코드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1차 레퍼럴 계정을 만드시고 2차 레퍼럴 계정을 연달아서 만드는 식으로, 즉 그리고 마지막 계정에 메인 시드를 예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드가 이제 크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저처럼 0.52더 안팎으로 좀 소액만 예치해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진행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니시아를 얻기 위해서 블랙윙이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니 키우기 시즌2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즌2 제니 키우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혹여나 시즌1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제니를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제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스트넷에서 사용할 이제 이니시아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 지갑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지갑인지를 좀 증명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외 출국을 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크립토 쪽에서도 기코인 패스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좀 일부 비용을 내면 20점 이상을 인위적으로 좀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점수가 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설령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판국이라 이 파우셋 버튼을 누르면 기코인 패스포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지갑이 이제 20점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진행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혹여나 이제 새로 만드신 지갑이거나 할 경우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파우셋을 받고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니라는 걸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이제 윅 1이죠. 시즌2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미션들을 참여하라고 하고 있네요. 정말 단순하게 해당 버튼들을 누르면 이제 이 브리징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이닛을 L1에서 L2로 브릿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니시아에 있는 이닛 3개를 블랙윙에 있는 이닛 3개로 한번 수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2에 있는 이닛을 L1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과정에서 OP 브릿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윙에 있는 이닛 5개를 이니시아로 가지고 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OP 브릿지니까 이제 옵티미스틱 브릿지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가스비가 유민으로 처음에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닛으로 다시 바꿔주고 가스비를 납부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공개된 미션 중에서 마지막이죠. L2에서 L1으로 이제 이닛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는 IBC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지금 IBC 브릿지가 선택되어 있죠. 제가 요걸 해보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BC 브릿지 플러스 수합을 통해서 이니시아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윙 예치랑 제니 키우기까지 이니시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사실상 유일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온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은 와중에 저희가 좀 초기에 선점해서 나중에 크게 먹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있어서 여러분들 이니시아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앞으로 또 업데이트 드릴 다양한 예시작 플러스 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돌이였습니다.